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뉴스 코너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5월 13일자에 의하면 북한 자강도를 제외하고 국경연선의 전 지역에 장벽을 설치하고 고압선을 단계별로 북한이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장벽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해산의 맞은편 백산시에서 내다보면 장벽이라고 해봐야 콘크리트를 높이 올리쳐서 장벽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나무 널판자를 높이 올려 세우면서 지금 북한이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38선을 긋듯이 휴전선을 긋듯이 철근, 콘크리트 장벽을 높이 세우기에는 북한이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나무로 장벽을 높이 세우고 점차적으로 콘크리트를 섞어서 장벽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경연선의 고압선 설치는 40% 정도가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고압선에 뚫고 들어가야 할 전기가 북한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건설의 한 40%는 진척이 되었던 상황이고요. 북한은 이 고압선 설치와 장벽을 높이 쌓는 이 업무를 군인에게 하달을 했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탈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영리합니다. 하지만 자강도 지역은 중국과의 국경에 삼엄한 백두산이 있고 울창한 밀림이 있기 때문에 무인지경이 되게 많습니다. 그 지역까지 철책을 투입하고 뭔가를 하기에는 경제적인 피 튀기는 출혈이 있기 때문에 자강도 지역을 제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기계화 부대를 비롯해서 약 5,000명의 병력 건설 인력들이 투입돼서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고압선 설치 상황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자재는 들어왔는데 그 무인지경과 절벽이 많아서 사람이 근무서기 힘든 령천 그리고 의주 쪽부터 1단계 공사가 진척이 되고 이곳에는 약 3,00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가설병용을 함께 지으면서 공사에 돌입하다 보니 진척 속도가 자강도보다 좀 느리고 지금 20% 정도가 평안북도가 지금 완성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안북도의 경우 령천과 의주가 1단계, 신의주와 삭주 그리고 나머지 국경지역이 2단계 공사로 구분이 됐으며 이에 따라 공사 소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 그 공사를 짓는 군인들이 숙박을 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는 가설병영이 함께 동시에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건설 단계가 조금 다른 지역보다 느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보다 강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압록강 지역이지만 압록강 하류가 아닙니까? 신의주가 2단계 공사 지역으로 분류된 것은 강폭이 넓고 선박이나 이런 타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는 밀수와 도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에 김형직 군이라고 있습니다. 삼지연 쪽에 붙어있는 곳이죠. 해산 옆인데 지금 보통 탈북하신 분들이 후창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김형직 군이고 그 옆에 붙어있는 곳이 김정숙 군인데 신파지구입니다. 삼수, 대홍단 등 양강도 지역에서 1단계 공사 지역을 먼저 삼고 장벽과 고압선을 같이 설치할 때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하죠. 그 외 해산, 보천, 국경지역은 2단계 공사 지역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들 지역은 기존 국경경비인원과 국경봉쇄 작전을 위해서 투입한 내륙의 군병력이 상대적으로 많아 탈북동의 행위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후순위로 밀린 거죠. 그러니까 돈독이 오르지 않은 저기 내륙에서 다른 부대들이 올라왔을 경우 잘 지키라라고 하면 최대로 장군님의 말을 잘 지키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탈북자를 강하게 쳐 막아낼 수 있다고 북한이 장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함경북도는 1단계 공사 지역으로 지목이 됐는데 그만큼 탈북자가 많이 넘어왔던 지역이 1단계 지역으로 북한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경북도 지역에서 현재 1,000여 명의 건설 병력이 국경 지역으로 들어왔고 다른 국경지대와 비교해서 탈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추가로 3,000에서 4,000명의 인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경북도가 1차 타격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7,000국과 8,000국이 들어가서 고압선 설치 작업을 하는데 이렇듯 전 국경지역에서 장벽을 높이 쌓고 고압선 설치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현재 북한 안에서는 국경 봉쇄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작년부터 파견에 들어왔던 폭풍 군단이 아마 10월 중이나 11월 중에 국경연설에서 전부 철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김정은은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폭풍 군단이라고 하는 11공수여단을 국경연선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경연선에서 돌아다니는 군인들 중에 삼각 표시가 있는 이 사람들이 폭풍 군단 인원들인데 이 인원들이 거의 1년 반 동안 국경연선에 잠입해서 10m에 하나씩 보초막을 놓고 탈북자를 막는 이런 것에 몰두하고 있는 거죠.
북한은 개교가 4월입니다. 그러다 보니 3월 말부터 4월 초가 되면 새로운 인원들이 군 병력이 징집이 되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는 시점도 4월입니다. 그래서 7천국 그리고 8천국 공병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입대하는 새로운 인원들을 고압선 설치 현장에 투입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초모생들이 2개월 반 3개월 정도의 신병 훈련을 거치고 곧바로 국경에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군복은 입었지만 견장은 달았지만 건설 영역이나 마찬가지죠. 원래 군인 선서 뒤에 전사라고 하는 한 줄짜리 계급을 달고 있고 자부대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어차피 7천국과 8천국은 건설을 중점에 두고 건설만 하는 부대 인원들이기 때문에 그 건설의 최우선순위가 북한의 평양의 1만 세대 건설이 아닌 국경연선의 장벽을 높이 쌓는 이 작업이 1순위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보내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장벽을 높이 쌓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죠. 말로는 코로나가 두렵기 때문에 그 코로나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주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국경연선에 거대한 군병력을 투입하고 폭풍군단까지 배치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속내를 드러놓고 봤을 때 북한은 탈북자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경기, 그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국경연선에 대한 집착을 이 정도로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외부에 알려주는 것이 전혀 다른 거죠. 아마 이렇게 되면 예전보다는 탈북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틈이 있어서 바늘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돈을 벌고자 하는 국경경비대와 어떻게 하든 북한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사는 탈북자들과의 어떤 고객의 니즈가 합쳐져서 반드시 탈북의 길은 어딘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반드시 북한을 빠져나오려는 자와 그런데 돈은 벌고 싶어하는 군인들과의 두 명의 고객의 니즈가 합쳐지면 반드시 길은 뚫릴 것이고 그 안에서도 구멍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